치료 효과에서는 해볼 만하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에 대해서는 사봐도 좋다, 사볼 만하다. 비만 치료제까지 잘 하고 있어서 향후에 더 돋보이지 않나. 한미약품이요.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한국인 맞춤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르면 임상 3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한미약품도 경쟁력이 있는 걸까요? 이 물질은 그 사노피에 1조 3천억 원에 수출을 했다가 반환된 물질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반환되면은 물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대부분의 그런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데이터 나온 걸 보면은 물질에 문제가 있어서 반환되는 비율은 20%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 이상은 회사 내부의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이것도 조직의 변화겠네요. CEO가 바뀐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그 연구 개발 방향이 전체 다 바뀌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떤 그 약물의 구조조정 아니면은 그 개발의 그런 선순위 이런 것들이 변동이 되면서 약물이 반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약물을 사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반환한다. 이거는 그 사이에 무슨 약물의 치료 효과를 더 검증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져가자마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환이 됐다. 이거는 내부 사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물질을 가지고 특히 여기에 한미약품의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라는 그런 반감기를 늘리는 그런 기술이 접목된 치료제로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GLP-1 계열의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임상 3상에 진입을 하고요. 한 1년 정도 임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상업화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국내 임상이고 특히나 그 비만의 체형이 서구하고 아시아인하고 좀 다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서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도 비만, 이제 한국 같은 아시아에서는 그 복부 비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한국인에 맞는 그런 맞춤형 비만 치료제를 좀 개발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성공을 하고 그 성공 사례를 가지고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 바이오도 미국 바이오만큼 뭐 자금 조달이나 뭐 연구 개발에 있어서 네. 그런 게 조금 윤택한가요? 임상 3상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천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십 개에서 10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우 아무리 이제 중형 대형 업체라 그래도 한계를 끌고 나가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금력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한양행처럼 물질을 뭐 얀센에 수출해서 얀센이 임상 3상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군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그 미디어에 나오는 게 그 항체 약물 접합이라고 해서 ADC 기술이 또 시장 내 관심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이 ADC 기술이라는 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A라는 것은 항체를 뜻합니다. 네. 그 다음에 D라는 거는 약물. 그러니까 약간 폭탄이라는 이미지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항체가 타겟하는 부위로 정확하게 찾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항체가. 그리고 약물이 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면 되겠죠. 이게 하나의 짝이 되어야 되니까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링커가 그 사이에 붙게 됩니다. 근데 항체라는 것은 용어가 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짝이. 항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원은 뭐냐면 우리가 타겟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공격하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항체는 이 항원하고 특이적으로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항원에는 A-라는 항체가 가서 붙습니다. 네. B-가 절대 가서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항체라는 것은 아주 특이한 항원을 찾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 ADC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적으로 암만 골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 겉표면에 나 있는 그 단백질이 바로 항원 역할을 하고요. 그 항원에 정확히 달라붙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만든 이 항체가 되겠고요. 그 항체에 약물을 결합해서 정확히 그 암세포로 들어가서 약물이 작용을 하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ADC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혈중, 즉 정맥 주사로 맞았을 때 혈관을 흐르면서 그 링커가 파괴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단단히 달라붙어 있다가 암세포, 즉 항원과 결합했을 때 그 내부에서 암세포 특이적으로 폭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화학 기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화학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ADC에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ADC 기술도 시장의 규모가 큰가요? 대단히 크고요. 올해 기준으로 한 77억 달러 정도 되고요. 2030년이 되면 400억 달러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배 성장하는 거니까요. 뭐 거의 매년 한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대단히 큰 시장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주목할 기업은 어디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화이자가 살려고 했던 그 시젠 같은 회사가 인수 대상으로 해서 벌써 인수가 되었고요. 일본에 있는 다이치 상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빨리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콘주얼이라는 아까 링커하고 약물을 결합하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화학 기반 기술이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역사도 오래됐고요. 그래서 자금력이라든가 또 CEO, 그 다음에 기술력 이런 모든 측면에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회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국에서 유방암 대상으로 해서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임상으로는 임상 1, 2상 고형암에 대해서 임상 1, 2상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적은 약물로 경쟁 상대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이제 부작용도 상당히 적은 효과를 냈거든요. 그래서 다소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징이 임상이 조금씩 늦습니다. 그래서 늦긴 하지만 치료 효과에서는 해볼 만하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 레고캠 바이오, 화이자 이런 기업에 대한 투자도 괜찮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는 이제 사봐도 좋다, 사볼 만하다 그런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뇌와 관련해서 네.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요. 또 그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의 국내 도입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현황은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정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암 치료제보다도 더 중요한 치료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억력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거의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나쁜 질병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레켐비라는 이제 바이오젠하고 일본의 에이자이가 만든 치료제가 가속 승인 받았다가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치료제가 하나 나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대신 이 치료제는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알츠하이머 증상을
진행되는 것을 더디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네. 역전시키지는 못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증으로 넘어가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치료가 어렵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치료제가 그 일라이 릴리의 도나네맙이 연말에 이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들 치료제의 기전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뉴런이라는 신경세포 바깥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들이 자꾸 그 엉켜서 있습니다. 끈적끈적하게 엉켜서 있는데요. 이 물질을 제거하는 기전들입니다. 이 물질을 제거하면 알츠하이머 치료 증상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만든 치료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신경세포 안에 있는 그 미세소간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타우라는 그런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단백질들이 떨어져 나가서 그 신경세포 안에서 뭉치는 그 덩어리져 있는 것들을 그 떼어내는 없애는 그런 기전으로도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 아밀로이드 베타 그리고 타우 이 두 개의 병적인 단백질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레켐비 이제 말씀 주신 이 레켐비를 이제 치료를 받는 데에도 굉장히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면 이 레켐비는 부작용도 이제 적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아포의 E4라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더 이제 위험이 큽니다. 부작용이 그러니까 뇌부종이라든가 뇌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알츠하이머 진단까지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츠하이머 이 레켐비의 치료제가 26,500달러로 책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진단 비용까지 다 감안하면 굉장히 약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급여를 받는 게 필수적이다. 이런 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단 장비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30개 그 병원에서 20개 병원이 이제 레켐비를 치료할 수 있겠다. 네. 모든 과정을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다. 10곳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만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10개 병원은 앞으로 이제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레켐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설왕설래합니다. 네.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들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진단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환자들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환자를 유도하는 그런 좀 더 세심한 그런 환자 대응 그런 능력이 상업화하는 데는 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뷰노가 그 뇌 정량화 의료기기의 뷰노메드 딥브레인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게 이제 좀 조기 진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레켐비라든가 도나네밥 이런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런 그 약들은 임상 결과들을 보면은 조금 더 초기에 네. 그 치료제를 투여하는 게 훨씬 더 약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나중에 역전시키는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진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기 진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조기 진단 수요가 굉장히 확장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뷰노 같은 경우에도 이 딥브레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그런 대형 회사들과 그런 제약사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역시 이제 그 큰 기업이는 미국의 바이오젠 같은 회사가 될 수 있고요. 에이자이 같은 회사가 선두주자다 지금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이 그 일라이 릴리는 비만 치료제까지 잘 하고 있어서 향후에 더 돋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 두 가지에 겹쳐 있는 그런 빅파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